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의 백신의 임상시험 참가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복합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여서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숨졌는데요. 50대 환자 1명, 60대 환자 1명입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전신 알레르기인 아나필라시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명이 혈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60살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7명이 혈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이 백신을 맞은 40대 남성의 혈액응고로 입원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유튜브 김동규TV의 김동규입니다. 최근 연이어 예방접종 후 중증 부작용 사례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러한 사망 사례에 대하여 엄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미 몇몇 백신에 대하여 국민 백신 접종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다른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또는 2차 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언급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증 사례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백신 접종 후 혈전 사례에 대하여 유럽 의약품청의 권고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과연 안전한가? 부작용은 어떠한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경미한 것인가 또는 심각한 것인가? 부작용은 일시적일까 또는 영구적으로 평생 지속할 것인가? 백신 개발이 당초 예상한 시기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고 사용되어지는 백신의 기술이 고전적인 백신 제작 방법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유럽 의약품청에서 발표한 박스제브리아와 혈전 색전증 사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안내하고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또는 맞으실 분들과 의료진들이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EMA에서 언급한 박스제브리아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의 상품명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박스제브리아의 모식도입니다. 먼저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인간의 몸에서 질병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유전자 변형을 가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담는 벡터, 즉 운반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유전 물질을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의 DNA에 삽입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결합된 아데노바이러스를 백신 투약 약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백신은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하게 흔드는 행위는 바이러스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백신 물질, 즉 변형된 아데노바이러스는 체내 세포를 감염시키고 감염된 세포로 하여금 유전공학적으로 프로그램된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생산을 유도합니다. 새로 합성된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은 감염된 세포 표면에 발현되고 바이러스 단백질을 인지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를 공격하여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일부 백신 접종 환자에서 체내 혈전증에 따른 부작용이 관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 4월 7일 유럽 의약품청에서는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성명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럽 의약품청 산하의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사망 및 중증 부작용 사례와 관련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색전증의 관계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도문은 다음과 같으며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시 저혈소판 혈증을 동반하는 혈액응고 현상이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다수 혈전 사례는 2주 내에 60세 이하의 여성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 및 생활 형태, 흡연, 음주 관련성은 조사 중입니다. 또한 이러한 저혈소판 혈증을 동반한 출혈 또는 혈액응고 형상은
우리 몸의 뇌정맥 또는 복부 내장 정맥 및 동맥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입원과 사망과 관련성이 높으며 백신 접종 후 혈액 응고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한 이익이 백신 접종 부작용을 상회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혈액 응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면역 반응의 결과로 생각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자와 의료인은 모두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혈액 응고 및 저혈소판 혈증 증상을 인지하고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백신 접종 후 2주 내에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의심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곤란, 가슴 통증, 다리 부종, 지속적인 복통, 심각하고 지속적인 두통, 시야 흐림을 포함한 신경학적 증상, 백신 접종 부위 주변에 출혈점 및 핏자국의 발견 등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다음의 증상은 반드시 주의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호흡곤란, 가슴 통증, 다리 부종, 다리 붓기, 배꼽 주변부나 지속적인 복통,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심한 두통, 시야 흐림, 시야 장애, 백신 접종 부위 주변의 출혈점 발견 등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다음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막스 제브리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드물게 저혈소판 혈증을 동반한 혈액 응고 및 출혈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은 대략 0.000096%에서 0.00024%로 매우 확률이 낮지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아래의 증상이 백신 접종 수주 이내에 나타나고 지속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또한 의료인에게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하였습니다. 약물 사용 이후에 발생하는 스럼보시스는 백신 접종 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동맥 혈전증, 세레브럴 비너스 사이너스 스럼보시스 및 스프랑크닉 베인 스럼보시스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증상들이 첫 접종 2주 내에 나타날 수 있고 한 달 내에 백신 접종 과거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호흡곤란, 흉통, 하지 부종, 지속적인 복통, 신경학적 이상 및 두통, 접종 부위, 출혈반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이상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경우에는 혈전증 가능성에 대하여 환기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고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접종 부작용에 비하여 상회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의 권장은 각국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맞춰 검토할 것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백신 접종에 대하여 의료인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2차 접종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2차 접종 후 이상 반응 재발이나 이러한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여느 백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백신 접종과 혈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그 인과관계 및 가능성이 발표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약품청 발표에 따르면 21년 3월까지 2,500만 명이 접종을 하였고 이 중 보고된 혈전증 부작용 사례는 86건입니다. 이는 대략 0.00034%가량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나 의료인은 이러한 중증 부작용 사례가 접종 몇 주 내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나 또는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백신 접종력을 알리고 의료진도 의심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 및 조기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건강 유튜브 김동규 TV였습니다. 다음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일반 주의사항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